안녕하세요. 홍씨의 일주일 동안의 연비 시승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인수했을 때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득 차 있었고 7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58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제가 오늘 뭐 테스트 주행도 하고 뭐 또 퇴근하느라고 거의 한 60km 정도 탔거든요. 한 6, 70km? 그 정도 탔는데 아직까지도 580km를 갈 수 있다고 써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70km가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30km예요. 그렇다고 기름으로 아예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가 하이브리드, 파워, 퓨어, AW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우리가 많이 탔었던 풀 하이브리드처럼 주행 상태에 따라서 모터를 쓸 수도 있고 엔진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복합적으로 연비를 좋게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파워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엔진으로만 가요. 지금 되게 조용하죠? 파워 모드 눌러볼게요. 엔진음 들리시나요? 오. 지금까지는 파워 모드, 그러니까 엔진으로만 개입되는 모드를 썼고요. 퓨어 모드는 순수 전기 모터로만 쓸 수가 있어요. 퓨어 모드 써볼게요. 엄청 조용해졌죠? 그냥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러니까 제가 이 충전기로 충전을 했었던 그 에너지만 써서 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XM3 이테크 같은 경우는 EV 모드가 따로 별도로 있긴 했지만 이 배터리 차지 계기판이 50% 정도 차 있었을 때만 EV 모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리고 있는 시속 한 50km? 이하에서만 EV 모드가 버튼이 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속해서 눌러봤더니 안 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S90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 모드에서 100km까지 밟아봤거든요. 전기로 가요. 전기로 갑니다. 대신 배터리 게이지가 정말 빨리 줄어들어요. 진짜 줄어드는 게 순삭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D 모델 같은 경우도 엔진으로 거의 구동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끄러운 길, 눈이 많이 오는 길 아니면은 험로 그럴 때 쓰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현재 하이브리드 모드로 한 6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무려 22.7km가 나왔습니다. S90 T8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1.9km거든요. 연비 진짜 좋네요, 이거. 와.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에선 전무하고 사려면 이제 수입차밖에 없긴 한데요. 가격대가 워낙 비싸잖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S90 T8만 하더라도 8,7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SUV는 요즘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뭐 렉서스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SU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많지만 세단, 특히 이 준대형 세단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 때도 E클래스랑 5 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격은 뭐 S90이나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나 거의 비슷한데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S90이 이 배터리, 모터 용량도 가장 크고 이 EV 주행, 이 모터 주행도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벤츠라든지 뭐 BMW 같은 경우는 모터 주행만으로 갔을 경우에 30km에서 40km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보통의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왕복 한 30km 정도를 탄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루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S90 T8은 그래도 한번 충전했을 경우에 이 모터 주행만으로 70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틀은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첫째 날의 연비는 또 올랐어요. 이거 타면 탈수록 연비가 오르는데요. 지금 현재 연비가 24.3km가 나왔습니다. 첫째 날 연비는 24.3km가 나왔고요. 이 둘째 날 출근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한 2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하이브리드 모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S90 T8에는 전기차처럼 B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개입을 어느 정도 해주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모드인데요. 오늘 거의 B모드로 왔을 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연비가 리터당 41.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41.6km? 뭐죠 이거? 대신 이 배터리가 지금 7%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는 제가 테스트 주행 플러스 퇴근을 하느냐고 주행을 했고, 또 오늘 출근하면서 20km 정도 주행을 했으니까 한 70km 주행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로 쓸 수 있는 이 배터리를 다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6km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될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차가 서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소진이 되더라도 그냥 일반 내연기관처럼 기름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 EV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조금 짧기 때문에 자주 충전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마사지 시트를 켜놓고 있습니다. 볼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마사지 시트가 있는데요. 너무 시원해요. 진짜 이 볼이 나의 요추와 허리와 막 진짜 옆구리까지 팍팍 그렇게 쑤셔줘요. 특히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시트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트 착자감 자체도 편안하고 오래 탔을 때 이 허리 통증이라든지 어깨, 아무튼 이 운전 피로도가 덜해요. 이 볼보 차종에 들어가는 시트가. 그리고 재질 같은 것들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는 시트보다는 퀄리티가 확실히 좋습니다. 동급으로 보면은 뭐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뭐 나파 가죽 들어가긴 하는데 재질 면에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착자감, 물론 벤츠 BMW도 편안합니다. 근데 볼보랑 비교를 하자면 볼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면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B5랑 비교했을 때 차 가격이 2,300인가 400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를 상쇄하려면 진짜 한 20년 은 타야 돼요, 이 T8 자체를.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체가 가성비로 탈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올해 초에 이 니로를 마지막으로 국산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예 전멸, 다 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수출용이에요. 국내에서 팔진 않고. 이제 보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한 400에서 500 정도? 그러다가 점차 줄어들더니 2021년 기준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샀을 경우에 보조금은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대신 뭐 세금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해서 혜택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차를 구매했을 때 가격을 조금 깎아주는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특히 좀 가격이 비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 둘째 날의 출근길의 연비는 리터당 50km입니다. 연비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엔진 사용을 거의 안 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엔진을 사용을 아예 안 하진 않았는데, 진짜 50km. 대신 배터리가 그만큼 빨리 닳다 보니까, 하루 내지 이틀에 한 번꼴로는 충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퇴근길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짠! 오늘은 둘째 날 저녁입니다. 시작부터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약간 되게 코너 길이거든요. 근데 차선 인식률이 진짜 좋아요. 핸들링 지금 보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일단 볼보 하면은 안전, 감가라든지 남들이 따르는 유행 이런 거보단 진짜 안전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가 바로 볼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어댑티브 크루즈의 사용성도 진짜 좋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세 개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끼어드는 차량 같은 거 인식률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된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신 조금 단점으로 꼽는다면 정숙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에 비하면 조용하긴 하죠.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마이크에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는데 일단 제 귀에는 지금 시속 60km로 주행 중이거든요. 시속 60km로 주행 중일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볼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첫 출고될 때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노면도 뜨겁고 아니면 뭐 비가 올 확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접지력에 신경을 써가지고 뭐 올 시즌 타이어라든지 윈터 타이어에 비해서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좀 타이어 두께 그런 것들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슬림한 타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정숙성에 있어서는 조금 열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차량이 출고되면은 공기압이라고 해가지고 적정 공기압이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타이어 보면 있어요. 그리고 차량 매뉴얼에도 있고요. 근데 그 적정 공기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적정 공기압이 뭐 40에서 50이야. 그러면은 뭐 45 정도 맞추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연비를 위한 세팅이에요. 공기압을 조금 높이면은 연비가 좋아지고 대신 좀 승차감 같은 것들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은 적정 공기압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승차라서 제가 어떻게 공기압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연비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감 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기는 하지만 F 세그먼트처럼 뭐 S 클래스, 막 7 시리즈 이 정도의 승차감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좋습니다. 승차감 자체는 거의 그랜저랑 비슷하게 좋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이 매뉴얼에 가게 되면 주행 보조에서 배터리 사용이 자동, 유지, 충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충전 모드로 해놓고 제가 한 4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배터리가 1km에서 29km까지 늘어났고요. 대신 연비는 지금 리터당 7km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롤스로이스인가요? 그러니까 엔진으로만 갔을 경우에 S90 T8의 연비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으로만 가지 말고 엔진과 배터리를 적절히 사용을 했을 때 최적의 효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웃긴 게 어제 퇴근길하고 오늘 출근길 때 보면은 거의 배터리, 그러니까 EV 모드 주행으로 했을 경우에 뭐 연비가 뭐 40km, 50km 나왔잖아요. 근데 엔진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리터당 한 7km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합산하면은 그래도 평균 연비가 한 20km 중반? 후반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둘째 날 저녁에는 배터리를 쓰지 않고 올 엔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리터당 연비가 7km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오늘은 셋째 날 출근길입니다. 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90 T8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닌 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야, 진짜 무슨 뭐 사치도 아니고 저걸 왜 사나 싶었는데 실제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사는지 알겠다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이브리드 모드의 배터리 사용은 자동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엔진 개입 없이 모터로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는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가 35km였는데 현재는 21km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행 거리는 17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엔진을 거의 안 썼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비가 말도 안 되게 리터당 66.6km가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90 T8 같은 경우는 이 엔진 모터 합산 시 4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이제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볼보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이 연료를 옥탄가 95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보통 고급류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고마력 고성능 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 폭발도 압축비도 되게 높기 때문에 일반유를 쓰면은 성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고성능이 아닌데도 왜 이 고급유를 써야 되냐? 일단 고성능 차가 아닌데도 이 고급유를 지향하게 된다면은 이 압축비가 높아도 노킹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엔진 내구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크잖아요. 고급유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일반 휘발유랑 이 고급유랑 리터당 가격 차이가 3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뭐 월로 따지자면은 일반유를 넣는 것보다 진짜 몇만 원 정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T8,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도 쓸 수 있지만 모터도 쓸 수 있고 또 그걸 내가 조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이 차 가격만 어떻게 조금만 낮춰졌다면은 훨씬 더 많이 인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속 충전이 안 돼요. 완속 충전만 가능합니다. 근데 완속 충전이 좀 뭐 집에 충전기가 있으면 괜찮긴 한데 집에 충전기가 없으면은 좀 불편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이상은 충전기를 꼽아놔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지는 거죠. 완속 충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충전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이 충전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충전비가 한 1,1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고속 충전의 경우 100kW급으로 충전을 했을 경우에 충전비가 거의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EV6 이런 것들을 가득 충전했을 경우에 보통은 충전비가 한 15,000원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완속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이다 보니까 진짜 한 달에 진짜 몇천 원으로 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하이브리드 이 배터리 사용 자동 모드로 해놨더니 21km 주행을 한 결과 연비는 83.3km가 나왔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또 반대로 엔진 구동으로만 가면서 다시 연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퇴근길에 봐요. 안녕. 짠! 셋째 날 퇴근길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전기 충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진짜 웃긴 게 이런 뭐 대형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좀 되게 좀 잘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뭔가 대단지. 그런 데는 보통 급속 충전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00kW 이상의 급속 충전기밖에 없고 또 이 충전 커넥터도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은 DC 차대모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전기차들의 이 충전 규격이 DC 콤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기만 단일로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5핀 완속 충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완속 충전기만 찾느냐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시간을 헤맸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완속 충전기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자리가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운이 좋구나, 옳다구나, 빠르게 충전을 하자 했는데 그 충전기만 고장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데를 또 찾다가 결국 어떻게 찾아가지고 충전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충전을 한 30분밖에 못 했는데요. 일단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가득 충전하려면 기본적으로 4-5시간은 껴놔야 돼요. 근데 제가 30분밖에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충전하기 전에는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가 8km였고 30분 정도 충전을 하니까 19k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주행 보조 장치 중에서 배터리 사용을 충전 모드로 해놓으니까 지금 엔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으로 돌아가면서 또 한 15km 정도 주행을 하니까 3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행하면서 이 회수되는 에너지도 진짜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제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리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은 뭐 그래도 전기차 인프라가 뭐 옛날에 비해서 나아졌다, 뭐 살만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충전 규격 자체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 남의 집, 막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가야지 완속 충전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꾸역꾸역 가야 되고 정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가 사는 집에 충전기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화나가지고 말까지 더듬게 되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충전을 안 하더라도 주행하면서 회수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충전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또 이제 기름을 좀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볼보 차들 같은 경우는 오늘 출근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탄가 95 이상 고급유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유만으로 1년에 30만 원을 더 쓰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기름을 진짜 아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많아요. 이 차가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을 하는데 말 그대로 권장이지 않냐, 그냥 일반유를 넣어도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대답은 넣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엔진 노킹이 발생되고 출력 저하가 되고 연비가 나빠지면서 이제 엔진에서 소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드시지 말아라 하시는데 어때요? 담배 피고 술 드시잖아요.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당장 내 몸이 어떻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일수록 몸이 천천히 안 좋아지죠. 체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랑 사람이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는 차는 고급유를 넣는 게 좀 차를 오래 고장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충전 모드로 계속 왔기 때문에 엔진으로 왔어요. 엔진으로 한 17km 정도 지금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공인연비가 리터당 12.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S90을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조금 뭔가 아쉽다고 한 점들이 있어요. 바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단 이 센터에 기본 S90 그러니까 뭐 B5나 B6 같은 트림은 여기 앞쪽에 조금 약간 수납 공간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자동차 키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T8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지금 컵홀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납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보통은 여기 이제 손잡이 쪽에 뭐 이렇게 짐들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S90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가지고 뭘 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콘솔박스에 뭘 넣자니 좀 애매합니다. 뭐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 뭐 카드 아니면 뭐 카메라 렌즈 뚜껑 요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협소해요. 이거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무튼 셋째 날 퇴근길 저녁에 연비는 리터당 12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마지막 넷째 날 출근길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짠! 넷째 날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지금은 톨게이트를 방금 빠져나와서 약간 막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이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왔는데요. 현재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드에 이게 이 배터리 기능이 유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충전되지도 않고 배터리를 더 이상 쓰지도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해놓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했을 때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9km가 나옵니다. S90 T8의 공인 연비가 리터당 11.9km니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로 갔을 때는 뭔가 그 연비 주행을 엄청 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준대형급이긴 하지만 크기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전장이 5m가 넘고 전폭이 2m가 넘으면은 실제적으로는 F 세그먼트로 불리거든요. 근데 이 S90 같은 경우는 전장은 5m가 넘지만 전폭 같은 경우는 2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F 세그먼트가 아닌 E 세그먼트로 분류가 되는데요. 외부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또 깔려 있잖아요. 18.8kW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비가 조금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T8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터보차저와 다르게 슈퍼차저의 장점은 터보렉이 없고 이 저속에서부터 즉각 토크감이 팍팍 터집니다. 약간 디젤차처럼요. 대신 요게 이 크랭크 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연비 손실이 있대요. 터보차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연비가 진짜 이 배터리를 안 썼을 경우에 엔진으로만 구동했을 경우에는 좀 공인 연비보다 못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거의 엔진으로만 주행을 하고 어댑티브 크루즈와 제가 직접 운전한 거 반반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연비가 리터당 9.6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져서 저도 그렇고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긴 한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댓글로나마 이렇게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좀 약간 감동받거든요. 아무튼 제 영상을 항상 애정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